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CPI 그리고 일부 수급이 다소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셨다시피 외국인이 장막판 매수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롯데 관광개발 리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리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다시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리뷰를 좀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여기 라인대였고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박스권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여기 구간을 또 새롭게 돌파하면서 오늘 추세를 틀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또 한 번의 박스권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9,800원인데 거기에 대한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추세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3차 목표 주가는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도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실적을 확인한 후에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3분기 실적이 그 이상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실상 피크아웃으로 많이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에 대한 이벤트는 오히려 더 많고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카지노 사업은 실적이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이후에 그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세론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리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테마와 종목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애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에 대한 키워드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매매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테마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쉬고 있는 테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최근 이슈를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에 조정이 오면 오히려 더 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기사긴 한데 한국 증시가 이제 단기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랑 개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손실 구간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연관지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시장이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깐 쉬어가는 종목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부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고 지금에 대한 조정은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눌림을 줄 때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쉬어갈 수는 있지만 우상향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또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눌림목에 대한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빠르게 수익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가장 커다란 메리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잠깐 눌림이 이어지는 종목들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메리트로 보면은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잠깐 눌리는 종목도 있지만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려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치고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눌림목이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승 재료가 남아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늘어난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을 봐야 될 텐데 단점을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하락이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눌렸을 때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부 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 눌림목에 대한 테마를 말씀드리면은 소버린 AI 관련주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종목들이 잠깐 눌렸을 때 눌림목에 접근을 했다가 아직은 눌림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손실폭이 빠르게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접근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조금 딜레이 된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처럼 시장에 대한 부각을 못 받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패닉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을 대응하는 건 그만한 심리적인 좀 가이드 장치를 해놓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눌림목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최근 들어 제가 이제 코너를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이 52주 신고가 진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 돌파 매매를 좀 다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붙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간단하게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수의 기대감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기록을 하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통화량이 이제 2달째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14개월 내에 지금 최대 폭의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증시 자금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 유동성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이게 투자에 대한 자산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많지만 들어올 돈이 많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장점과 단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돌파 매매에 대한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급등 추세를 타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계속해서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급등 추세 초기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빠르게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가장 커다란 메리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유입 자금이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추세를 시작점에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이든 기대 수익률이든 좀 더 빠르게 잡아갈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수익을 바로 찍으면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한 가장 커다란 메리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파 매매의 장점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단점 측면에서는 밸류 계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비싼 가격에 진입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모 현상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정 밸류를 넘어서면서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산 구간이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에 대해서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가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갑작스럽게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돌려 세우는 척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세론 물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환이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고점에 또 물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도 어느 구간에서 잡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기업을 잡는지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좀 잘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세 매매라는 키워드 안에서 눌림목 테마 그리고 돌파 매매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테마를 선택해 주실지 오늘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 들어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가는 종목도 안정감 있는 종목이면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시장이 애매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돌파 매매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파 매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종목으로는
뭘 골라주실 거죠? 네, 돌파 매매 중에서도 그렇게 막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다른 포인트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링크 솔루션이라는 새내기주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3D 프린팅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네,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에 대한 주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항공 쪽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우주나 로봇 쪽으로도 좀 사용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D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시제품을 만드는 거에서 끝났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완제품까지 만들면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링크 솔루션은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부각을 받고 최근에 새롭게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D 프린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돌파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링크 솔루션이 현재 가격이 2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23,000원으로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공모가 가격 밑에서 지금 하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23,000원대 공모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투자해서 거의 악성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3,000원대 라인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가격을 보시게 되면 23,000원대를 돌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테스트가 다시 한번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23,000원대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추세를 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0원대 돌파한다라는 가정하로 지금 구간부터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링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 편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 상장을 하고 나서 최고점이 37,600원인데 그거보다 약간 밑으로 3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8,000원 제시드로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4일에 1개월 락업 물량이 이제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버행은 그럼 이제 해소가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호예수가 풀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가가 23,000원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나오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의 수익을 보고 나오기 위해선 이미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버행 리스크를 걱정할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 솔루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무방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이 있어가지고 무료 방송은 내일로 기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장중에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투자 포인트 살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 김민성 나눔방 검색하시면은 상단에 제 밴드 나오게 되니까 오셔가지고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고 많은 투자에 대한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서 김민성 매니저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